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 순교지를 돌아봅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로 지정된 영광의 염산교회를 찾았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해 논란이 됐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초대석에서 청년 세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 순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순서로 정교인 순교란 아픈 역사를 지닌 야월교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야월교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염산교회 역시 순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로 지정됐고 전쟁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설도항. 이곳엔 한적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기념탑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광에선 194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에 맞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된 겁니다. 기념탑 바로 뒤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로 지정한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은 당시 무거운 돌을 맨 채로 끌려와 설도항 앞바다에 던져지고 몽둥이질과 죽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는 6.25 한국전쟁 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숫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했죠.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선 데에는 천국에 소망을 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77명의 순교자 중엔 당시 김방호 담임 목사의 가족과 성도들, 특히 28명의 주일학교 학생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가해자들의 영혼을 걱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란 어린 학생들의 고백이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방호 목사의 아들로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익 전도사는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었던 아픔에도 전쟁 후 염산교회에 부임해 공산군 편에 섰던 이들을 용서하고 전도했습니다.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70여 년에 가졌던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교자의 천국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 이념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어야 했던 염산교회 성도들, 죽음 앞에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종교계 반발을 샀던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18일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평등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만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설치 주체에 종교계가 포함될 수 있는 사용자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성평등 용어는 유지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수정하지 않으면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기런평 전문위원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주체가 변경된 것은 다행이지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본질이라며 서명운동을 포함해 전면 개정을 위한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초대석에서 한국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청년 세대 회복을 위한 선교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패널로는 사단법인 청년선교 이사장이자 용인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인 여주복 목사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 청년연구소 김성희 소장, 국군중앙교회 협동목사 배동훈 대령이 나섭니다. 패널들은 교회와 청년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캠퍼스 선교, 군 복음화 등 구체적인 사역 방안을 나눌 계획입니다.
2부는 청년 세대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단기 선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여주목 목사와 조용중 사무총장을 비롯해 청년 선교 인턴 선교사 김민석, 하지원 청년이 함께합니다. 구TV 뉴스 초대석 1부는 20일 오후 6시 10분, 2부는 27일 오후 6시 1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세계 상품 교역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TO는 특히 컨테이너 운송과 농산물 원자재의 교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상품 교역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품 교역 지수는 95.5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상품 교역이 저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TO는 이 같은 하락은 컨테이너 운송과 농산물 원자재 등의 교역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TO는 상품 교역은 코로나19 및 이를 억제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무역 전망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통신위성 300개를 지구 상공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스타링크 통신위성을 재활용 로켓인 펠컨에 실어 쏘아 올렸습니다. 스타링크는 1,500개의 위성으로 통신위성망을 구축해 저렴한 우주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60개의 통신위성을 지구상 궤도 위에 올려놓는데 이번 발사는 5번째로 스페이스X가 현재까지 우주로 보낸 통신위성은 300개에 달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10여 마리의 순종말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세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12마리의 러시아산 순종말을 수입하는 데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8,9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북한이 61마리의 러시아 말을 구매한 뒤 가장 큰 규모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0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부군의 공세가 거세지며 2달여 만에 9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유엔은 작년 12월 이래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 집을 떠난 시리아인이 87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마크 로콕 유엔 인도주의 담당 사무차장은 난민의 압도적 대다수가 여성과 아이들이며 영하의 기온으로 영유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건시설, 학교, 거주지역 모스크 시장 등이 타격을 받았다며 혹독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아기 입양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SNS 비공개 그룹에 가입한 뒤 입양 사유와 거주지, 하는 일 등 간단한 신상 명세만 적으면 브로커들이 아기 거래를 알선하는 방식이며 양부모는 우리 돈 285만 원에서 571만 원을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입양하려 한 부모 중 한 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아기를 입양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기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코로나19 31번째 환자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천지의 안일한 대응이 지역 방역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대외 이미지를 의식해 예배 인원을 축소 발표함으로써 인근 지역 감염 가능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단 전문가에 따르면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예배한 인원이 460명이라는 신천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대구 다대오 지파 성전에 드나드는 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파는 2년 전에 신도수가 1만 2천 명을 돌파했다고 언론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신천지 신도의 특성상 31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리 2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신천지가 대외적으로 주의를 덜 끌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실을 신도들에게 감추고 대외 활동을 권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정부 당국에 빨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144만 개 늘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으로 건설 부문에서 74만 3천 개, 에너지 운영 부문에서 88만 9천 개 등 약 144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으로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조기 사망자가 연 9천 명 감소하고 이로 인한 보건 비용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BO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리안 2BO는 우리 시간으로 19일 오전 7시 18분 남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31분 만에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2-3주 뒤면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 목표 정지 궤도에 진입해 앞으로의 임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천리안 2BO는 향후 10년 동안 한반도 주변의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과 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데 이용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기독교 복음방송이 클래식 연주단 M클래식과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M클래식은 문화예술 소외계층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클래식 음악 공연을 펼치며 젊은 음악인들을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18년 설립됐습니다. M클래식 장수민 대표는 구TV와 함께 문화예술 선교 사역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음악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일산 기독교연합회가 18일 명성제일교회에서 신임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명성제일교회 심광호 목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임을 잘 감당하겠다며 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와 기도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경회장 진익은 목사는 바울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거룩한 욕심을 갖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기독선교회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대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유튜브에서 음란과 중독을 이기는 능력이란 영상으로 유명세를 탄 줄리조 집사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줄리조 집사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 수술은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지 못하게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기독선교회 한휘진 회장은 선교회는 시청 본청과 시의회, 사업소 직원들로 구성된 초교파 모임이라며 매달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7개 단체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별 정정 요건에 대한 명문 규정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음선필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등을 결정했음에도 최근 이에 위배되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성별 변경에 대한 사법부의 통일된 판단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성전환 수술에 관한 입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